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관경관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상관경관에 대한 정의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강의에는 갑을목 일간일대와 병정화 일간일대, 그리고 무기토와 경신금 일간일대를 각각 나누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목 사주에서 그 상관, 경관이 된다는 것은 화가 금을 극한다는 뜻입니다. 화가 금을 극하더라도 병화가 경금을 극하느냐, 또 정화가 신금을 극하느냐, 또 병화가 신금과 병신합을 하느냐, 또 정화가 경금과 마주보고 있을 때는 그 온전한 극이 되지 못합니다. 반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화가 경금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병화를 만나면은 병화와 정화가 함께 경금을 극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병신합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화가 신금과 합을 하고 있는데 정화가 가세하면은 신금은 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갑을목 사주가 4월이나 5월, 미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월이나 인월이라 하더라도 지지 전체가 인묘, 사오미, 술이라는 지지 양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사주는 수월이나 인월임에도 불구하고 용신은 수금이 됩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묘월의 갑을목이라 하더라도 연지, 일지, 시지에서 화기와 함께 와 있다면은 그 갑을목은 수금을 통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정화가 경신금을 마주보고 있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상관, 경관이 성립됩니다. 이때 경신금은 희신입니다. 이때 경신금이 병정화로부터의 극을 잘 이겨내려면은 용신인 임계수가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인 임계수가 오면은 경신금은 금생수, 수생금해서 금수상생을 하는 가운데 병정화, 강한 그 기구신인 병정화와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름의 갑을목은 비로소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이 이 경금과 신금에 해당되는 그 관이 식신과 상관에 의해서 극을 받을 때는 임계수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을목이 월간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 갑을목은 한신에 해당되는데 오히려 병정화를 도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상관, 경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글자가 못 됩니다. 그렇다면은 무기토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토와 병정화는 그 기신과 구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토가 오면은 오히려 사주가 더욱 기구신으로 치우쳐져 버립니다. 혹자는 화가 토로, 토가
금으로 해서 화생토 토생금이 되어서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지지에 약간의 수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름의 토는 천간에 떠 있는 병정화와 함께 조열하고 그 조열한 토가 금을 생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똑같은 경신금이 중첩적으로 그 월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희신이 연간에도 있고 월간에 있다 하더라도 화극금은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병정화가 월간에서 더 연간에 있는 시간에 있는 병정화와 함께 나란히 양립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신금은 어떻게든 그 화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을목 사주인 경우에는 상관, 경관이 작용하는 가운데 일간이 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간이 약한 가운데 상관, 경관이 성립되는 것은 갑을목 일간뿐만 아니라 무기토 일간도 그에 해당됩니다. 또 일간이 강한 상태에서 상관, 경관이 일어나는 경우는 일간이 병정화와 경신금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양자는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관, 경관이 일어나는데 일간이 힘을 갖고 있는 경우와 일간이 힘을 갖지 않고 있는 경우는 현저하게 그 속성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상관, 경관이 일어나는 갑을목 사주에서는 관을 보호하기 위한 임계수가 간절히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임계수와 경신금의 공동의 뿌리가 되는 지지의 해자축, 진신, 유금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임계수와 경신금이 용신과 해신일 때 그 용신의 근이 되는 것은 해자축, 진신, 유금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사주에서 상관, 경관이 일어난다면은 그걸 받는 글자가 육친으로 보면은 자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의 마음을 과하게 쓰면은 그걸 받는 자식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불편한 입장에 있게 됩니다. 어릴 때는 지나친 강압적인 어떤 자식에 대한 그런 교육 방법보다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자식을 대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만약에 여자의 사주일 경우에는 상관이 극을 하는 글자가 남편입니다. 극을 받는 남편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곤혹스러워지고 그것이 극심할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건강, 최악의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라면은 상관의 마음이 극을 하고 싶을 때 그 극을 받는 관을 도와주는 글자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임계수의 인성의 마음을 많이 일으켜서 보다 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비단 남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여름의 갑을목 사주의 인성은 본인을 위해서도 간절히 필요한 것인데 그 물이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바로 남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정화의 마음을 잘 자각을 하고 그 글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과 상관의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부신일 때 지나친 식신상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성적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관이 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신상관 안에 있는 그 좋은 점을 적당히 쓰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남편을 보호할 수 있는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병화가 신금과 마주 보았을 때는 병신합이 되는데, 만약에 지지에서 경금과 신금과 임수와 계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해자축 진신 유금이 있어 준다면은 병신합의 묘한 그런 아름다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신금을 직접 극하지 않고 합을 해서 수기운으로 가려고 하는 그 균형된 상태가 바로 병신합 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천간에는 물이 없지만은 지지에서 충분한 물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는 천간에 물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병신합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는 사주가 됩니다. 상관경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아름다운 관을 극하고 있는 상관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 정관과 편관에 해당되는 그 희신의 아름다움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만약에 부정한다면은 상관 경관을 극복하는 것은 아주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 천간의 관만 희신으로서 존재하는데, 운에서 식신상관이 와서 극을 할 때는 그 극을 하는 그 대운이 10년 또는 20년이면은 그 기간 내에 행운, 대운과 세운에 의한 상관경관의 작용력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주에서 만약에 희용신과 기부신을 정호하게 도출을 하지 못하면은 극이 아닌 극으로 보아서 사주의 정확한 판단을 흐트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희용기구 한신의 도출은 현대 명리학에서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희용기구 한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백산사주TV 재생 목록에 섭동명리학 필수 강의 30유형의 중화용신을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가 수를 극하는 상관경관의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